네,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주보 맨 앞에 보면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한번 봉독하시고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 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요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산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외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소득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네, 오늘 교당 내왕 하시는 이 시간 이 6가지 주의사항을 잘 참고하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보면 오늘은 식순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경종과 다른 시간들은 다 축소를 하고요. 게시과 설명기도, 마음공부 토크 콘서트, 교감님 말씀과 공고 폐회 식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외를 준비하겠습니다. 휴대전화는 진동이나 잠금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기 106년 3월 14일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교법을 밝혀주시면 이 법을 저희들이 가져다가 실생활에 활용해서 내 삶 속에서부터 복과 해를 얻어나가서 나로부터 시작하여 밖으로 낙원 세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셨음이었습니다. 오늘 마음공부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살아있는 나의 마음을 교법에 대조하여 공부의 증진이 날로 증진되시고 문답 감정으로 속 깊은 마음 공부에 기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특히 오늘 마음공부 토크 콘서트 1부와 2부는 모두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따뜻한 봄 기운이 함께하는 오늘 원불교 1위 교당에서 대종사님의 교법을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마음공부 이야기를 나누는 마음공부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게 하여 주시네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중앙교구에서는 교도님들의 각자 교법에 바탕하여 속 깊은 마음공부를 통해 교법의 대사회화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나이다. 그 일환으로 원기 104년 하반기부터 제1기 중앙교구 마음공부대학을 개강하여 원기 105년 3기 과정을 진행하였나이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속 깊은 공부와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공부법을 알리고 확산시키고자 이렇게 마음공부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나이다. 사은이시여 오늘 마음공부 토크 콘서트를 통해 실생활에서 경계에 따라 있어진 마음을 일상 수행의 요법과 정전의 원리로 재미있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정성스럽게 준비하였나이다.
이 시간을 통해 함께한 모든 분들이 마음 공부에 더욱 깊은 관심이 생겨나고 또 공부하는 교화단 활동이 되고 문답 감정을 통해 해오가 있는 교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옵나니 오늘 마음 공부 토크 콘서트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호렴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네, 바로 마음 공부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행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앞에 앉아 계신 교도님들, 교무님과 교무님들 법신불전에 먼저 인사 올리고 대중을 향해 인사드리겠습니다. 합장 인사.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달여 동안 우리 교도님들께 이 시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동안 밝은 미소와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앞에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하셨지만 또 떠실 것 같아요. 많은 기운 몰아주시고요. 간단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사회를 맡은 김현득 교무님입니다. 그리고 이립교당의 감타원 오경원 교도님, 이현도 교도님, 송혜정 교도님, 정토회교당의 선타원 이성욱 교도님, 동일입교당의 남화연 교도님, 인천교당의 이지정 교도님입니다. 사회석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교도님들 반갑습니다. 김현득 교무입니다. 좀 전에도 교당대왕치 주의사항 같이 하셨는데 원불교 하면 마음 공부죠. 마음 공부고 마음 공부를 잘 아시는 승산 양재승 종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마음 공부가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금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여기에 여러 패널분들과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조금 보여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게 올라왔어요. 어렵게 올라왔고 또 이 자리도 교구장님께서 특별하게 그 서운을 가지고 준비하신 그런 자리니만큼 재미있는 시간으로 마음 공부 어떻게 하지? 원불교 마음 공부 조금이라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크게 박수를 한번 주시면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는 일단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소개하는 멘트가 있는데 본인 일기 이제 이렇게 발표할 때 소개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일기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우리 그 함께 하신 분들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고 또 이 객석에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도 특별히 질문이 있거나 이러실 때는 질문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중에 좀 저런 말을 쓴다냐 어렵다냐 이러시면 우리 교도님들 마음에서 분별이 생겨날 수 있어요. 저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럴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분별하는 마음이 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 무슨 말이야 이렇게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일기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동일의교당 남아연입니다. 제목은 아들 이치님입니다. 아들 이치님, 아침마다 아들에게 카톡으로 법문을 보낸다. 오늘은 법문도 보내고 부탁하는 톡도 보냈다. 그런데 아들이 다른 때 같으면 확인했을 시간이 넘었는데도 확인을 안 한다. 혹여 늦잠을 자는가 하고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에게 아침 인사는커녕 전화를 받자마자 짜증스러운 말투로 아침부터 왜 전화했냐고 한다. 순간 어이없었다. 얼른 할 말만 하고 끊었다. 기분 좋게 아침을 맞이했지만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서 경계 따라 올라오는 마음을 본다. 아니, 엄마는 직장 늦을까 하여 전화로 깨워준다고 전화를 했는데 받자마자 짜증스러운 말투로 전화를 받네. 나쁜 새끼. 일상수행의 요법 1조에 대조한다. 원래는 요란함이 없건만은 아들이 짜증을 내며 전화를 받는 경계로 하연이 마음이 살짝 올라오는 것이 있어지나니 하며 있어진 마음을 본다. 하연이는 얼른 원래는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라 하신 대소유무 이치를 챙겨본다. 그리고 아들의 마음도 원래는 이렇다 저렇다가 없건만은 짜증도 있어지는 것이 마음이지 하며 그것이 성품의 원리인 것이지 하며 마음을 챙겨보니 자성의 정이 세워진다. 그러고 나니 이제야 아들이 이해가 된다. 그래, 갑자기 아침에 전화를 해서 당황스러워 할 수도 있겠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며느리와 함께 있지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내가 미안해진다. 그렇게 짜증내는 아들의 모습도 있어지는 진리라는 마음을 챙기고 나니 내가 자유로워진다. 아침 운동을 하는데 좀 전에 있었던 아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운동하다 보니 아들에게서 엄마 아침에 짜증내서 죄송합니다라는 톡이 왔다. 나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이치님 하고 톡으로 답을 보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이치를 챙기면서 시작하게 되어 하루를 잘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우리 교도님들 충분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 이런 일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남아연님은 처음에는 짜증이 났는데, 이것도 원래는 없건만은 있어지는 마음이지라고 공부를 했다라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나쁜 놈의 시끼가 이해가 되는 놈의 시끼가 됐네요. 예, 우리 패널들, 예. 저는 이 일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 마음속에서 막 분별심이 생기는 게 느껴졌거든요. 처음에는 쭉 들으면서 아유, 그 아들이 잘못했네. 이렇게 쭉 듣다가 나중에 며느리가 있는데 그래요. 남아연님이 잘못했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저의 분별심인데 그런 게 느껴졌고, 진짜 공부를 해서 그걸 잘 넘겼으니까 이렇게 있어지는구나 하고 사실 대단하신 것 같고, 아침에 그걸 또 이놈의 새끼 너 내가 전화했는데 이러냐 이렇게 했으면 아들도 하루가 좀 그랬을 텐데 잘 넘기시고 그 마음이 전달돼서 아드님도 또 빨리 챙겨서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잘 넘기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아이고 감정들을 잘 하시네 보니까. 예. 네. 남아연님 일기 기재하시고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아연님 일기를 들었는데 나쁜 시기? 일기에다가 이런 걸 기재하나?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느껴지는 것이 없건만은 있어지는 마음을 참 잘 보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드님을 보니 공부 잘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쫓아서 아드님도 마음 공부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아침마다 거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들, 딸들이 이제 늦잠을 많이 자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출근해서도 애들을 깨우고 그러는데, 애들 깨운다고 해서 이제 중고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직장 다니는 또 아들을 또 깨운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언제까지 애들을 깨워야 되나,
아직도 중고생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며느님까지 또 계신다니까 조금 이제 바톤 터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런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자제분하고 같이 법문도 이렇게 주고받고 또 잘못했으면 또 이제 잘못했다 하고 또 그걸 또 너그럽게 또 감사합니다. 또 이제 감싸주는 모습이 상당히 참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인 것 같고요. 저희 집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도 아이를 셋을 키웠는데요.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70이 되어도 자식을 보면 다 이렇게 걱정스럽고 직장 출근 잘하나 뭐 회사 생활 잘하나 이런 걱정들이 다 되잖아요. 그런 엄마의 마음이 충분히 제가 이제 전해졌는데 그럴 때 아들이 짜증을 낼 때 우리가 올라오는 마음은 있어지는 마음은 이렇게 요란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챙겨가지고 그 아들에게 아니면은 너 엄마한테 왜 그렇게 짜증내? 나는 기껏 너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마음을 요란해진 마음을 바라보고 한 마음 챙겨서 딱 이치로 세우니까 또 아들도 그 마음이 전해졌는지 또 카톡으로 엄마 죄송해요 하고 이런 답글을 보내는 그 모습들이 공부하면 이렇게 훈훈한 모습으로 사라지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 엄마는 남아연님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니들은 항상 자식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평생 가는데 아침에 이제 아들이 걱정돼서 전화를 하고 아니 카톡을 하고 또 카톡에서 문자가 안 오니까 전화까지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이제 아니 짜증이 나니까 남아연님도 아침부터 이제 짜증이 났어요. 근데 남아연님이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 마음을 챙기고 요란한 마음을 잘 챙기고 아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며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또 이해하려는 마음도 들고 그렇게 마음을 챙겨서 아침을 잘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들도 그 마음이 전해졌는지 죄송하다고 문자가 와서 하루를 편안하게 잘 보낼 수 있는 것은 마음 공부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아유, 너무 표내는 것 같아. 마음 공부 덕이라고. 조금. 혹시 우리 여기 교도님들 중에도 아침에 아드님한테 전화하시는 분 안 계시는가요? 출근해야 되는데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전화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음 공부가 그건 아니에요. 전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하더라도 아들이 짜증을 낼 수도 있고 그 짜증을 냈을 때 또 내 안에 있어지는 마음은 공부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남아연 님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아들이 짜증나는 마음이 있어질 수도 있고 또 남아연 님이 한 70 돼가지고 또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딸한테 아들한테 전화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 하면 돼. 그죠? 예. 크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들으신 분 중에 나 이야기 좀 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신가요? 예, 안 나오실 것 같았어요. 예, 그럼 다음 분 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뭐 발언하시는 분은 선물을 드릴 겁니다. 선물을 좀 보이는 데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데다. 예. 함께하는 공부가 돼야 되니까 어떤 말씀이라도 하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계신 선타원 김용선님의 큰딸이고요. 인천교당에 다니고 있는 신성 이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식간에 흩어지는 마음. 길맹인 내가 동생의 설명을 듣고 어딘지 알겠다고 했다. 동생의 부탁으로 치과 예약을 하러 출발했다. 도착한 주차장은 그곳이 아닌 듯 했다. 시간 내에 접수를 해주어야 하는데 내비에 주소를 찍어도 나오지 않았다. 주차장 경비 아저씨에게 여쭤보니 그런 곳은 모른다며 화를 내시고 차를 빨리 빼란다. 그러면서 얼굴은 찡그리고 계속 입술을 움직이고 계신다. 내 눈은 가재미처럼 찢어지고 치켜 떠지며 경비 아저씨를 한참 째려보고는 쫑알거리고 있었다. 조급해진 내 마음은 길맹인 내게 맹비난을 쏟고 있었다. 머저리 가본 곳인데도 모르냐? 어휴 한심하다.
일을 마치고 마음이 안정되니 그제야 요동치는 내 마음이 보인다. 주차장 경비 아저씨와의 일, 비난을 쏟고 있던 모습이 생각났다. 마음이 불안하고 다급함에 나의 본성부처는 어디 가고 사나운 살쾡이로 변해 있었다. 마음 공부로 조금은 감정에 자유로워졌나 생각했는데 조급함에 마음을 살피지 못했다. 심지는 원래 화를 낸다, 친절하다, 조급하다, 불안하다가 없건만은 주차장 경비 아저씨의 짜증스러운 말에 길맹인 나의 지금 이 경계에 따라 너무 막대하시네. 바보 같은 답답한 행동에 한심하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의 분별과 주착으로 요란함이 커졌구나. 그렇구나. 내가 조급하고 다급함에 마음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말에 속아 끌려갔구나. 이리 인정하고 이런 마음이 나는 나의 마음을 바라보니 없건만은 있어지니라고 대종사님의 말씀하신 일상 수행의 요법 1조에 대조해 보니 마음이 편해졌다. 이것이 자성의 정을 세운 걸까요? 끝입니다. 누가 질문을 하고 있건데 끝에다가 질문을 넣었어요. 본인이 알지 세운 건지 안 세운 건지는요. 아니 이게 정확한 건지 몰라서. 자성의 정을 세웠으니까 온전하게 보인 거죠. 처음에는 그 본인을 보는 게 본인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아저씨 입술 실룩거리는 걸 보고 화내는 아저씨가 보였다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성의 정이 안 서면 남이 보여요. 정이 서면 내가 분별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분별하고 있는 거 보고 나중에 돌아봤죠. 여기 우리 선타원님 어머님께서는 눈 찢어지게 안 났는데 하마터면 눈 찢어질 뻔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 우리 패널분들. 예. 네, 일상수행의 요법 1조에 그 심지는 원래 화를 냈거나 친절함도 그리고 조급함도 불안함도 원래는 없건만은이라고 했는데 경비 아저씨의 불친절함에 지정님의 마음이 요란해졌어요. 그래도 그 마음을 마음 공부로 잘 챙기시니까 요란한 마음도 분별과 주착 없이 그 해내는 그 마음에 알아차리는 공부를 잘 하셨다는 그런 마음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예. 원래는 없건만은 했더니 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원래는 없건만은 있어지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셨어요. 일상수행의 요법 1조에. 그죠?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있어진다고 했다고요. 있어지는 것이 진리다. 우리가 요란한 마음이 있어지는 겁니다. 예. 근데 거기 보니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가 화를 내는데 나는 마음이 평온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나도 이렇게 화가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바로바로 또 상대가 이제 빵긋빵긋 미소 짓고 친절하면 나도 마음이 편안해져 가지고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고 이제 그러는 게 이제 인지상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보통 친절 교육을 몸에 막 배라고 날마다 시키거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시키거나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신 손님들한테 계속 친절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경비 아저씨가 좀 친절 교육을 잘 안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친절 교육뿐만 아니라 마음 공부 교육을 직장에서 네. 이렇게 많이 시켰으면 우리 참 헤매고 있는데 얼마나 좀 안쓰럽고 또 이렇게 더 친절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네, 맞습니다. 네, 직장에서 친절 교육과 더불어 마음 공부 교육이 앞으로 잘 일어나서 세상이 훨씬 또 평화롭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네, 그 말씀이 참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마음 공부의 핵심은 상대를 보지 않고 경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계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내가 보고 거기에서 자성을 세운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정님이 뭐 가재미 눈도 치켜뜨고 막 굉장히 요란해졌잖아요. 그러나 지나고 난 뒤에라도 마음이 안정이 되어지니 내 마음이 보이고
내가 자성의 정을 세워서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 예, 그 모습에 저도 박수를 보냅니다. 네, 그 순간에는 요란해졌지만 뒤라도 돌아보고 공부심으로 챙겼다 이 말씀인 거죠. 예. 지정님의 일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굉장히 운전을 하면서 길치고 길맹이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데 가려면 먼저 긴장하고 막 가는데 또 내비게이션 어떤 때는 잘못되고 그래서 많이 긴장하는데 길을 지금 헤매고 있는데 지정님 마음도 많이 막 지금 긴장하고 요란해져 있는데 경비 아저씨까지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니까 지정님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고 요란했을 거라는 마음이 같이 동감이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요란한 마음을 잘하고 일을 잘 처리해서 지정님이 그때 내가 요란했구나 그렇게 챙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 자성을 정을 세운 것은 정말 잘한 것이고 그 아직은 그냥 자성을 정을 세운 것인가 여기까지 했는데 젊은 지금 지정님이 아직 젊잖아요. 근데 지금 마음 공부를 지금부터 한다는 건 너무 보기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일찍부터 마음 공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정님께 응원을 합니다. 예, 아니 우리 지정님 어머니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선타원님 마이크 한번 드려보세요. 예, 따님 공부하신 거 보니까 어떠세요? 예, 예, 마이크 들고 예. 딸의 공부하는 거 보고 저 마음이 기뻐요. 기뻐요? 네, 항상 행복해요. 행복하시고. 저도 가르쳐주고 예. 옆에서 자꾸 있어지나니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지나니 하고 자꾸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예. 아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물도 하나 드리세요. 예. 압력이 들어왔어요. 우리 어머니 이야기 시키고 선물 꼭 하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 농담이었습니다. 예, 우리 피달분들 다 이야기하셨나요? 예, 그래요. 예. 마이크 좀 주세요. 예. 예, 나옵니다. 예. 이르교당 일당 단장 김혜암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씁시다 했습니다. 근데 마음을 어떻게 해야 잘 씁니까? 어떻게 해야 잘 쓴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잘못 놓인 그릇에는 물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가랑비가 내려도 제대로 놓인 그릇에는 물이 고입니다. 살아가면서 가끔씩 자신의 마음 그릇이 제대로 놓여 있는가 살펴야 볼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반드시 놓여 있어야 그 안에 물이 담겨 물이 넘쳐서 대지를 적시고 만물이 소생하고 싹이 트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 그릇도 반드시 놓여 있어야 거기에 좋은 마음씨를 많이 담아서 그 마음씨가 넘쳐 좋은 마음을 잘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도 자기의 마음 그릇을 항상 반드시 잘 놓여 있는가 확인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너무 소중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마음 그릇이 바로 놓여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마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은 대종사님이 정전에다가 너무 명확히 담아 놓으셨어요. 마음 공부는 일상수행요법 1, 2, 3조로 하라고 정확히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하고 있는 것에 또 응원과 격려를 한번 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물도 하나 드리시고, 예.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분 우리 일기.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정토익교당 이성욱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기 발표하겠습니다. 제목, 지각하는 딸로 인해 있어지는 요란함 알아차리기. 엄마를 잘 챙기는 큰딸, 남자친구가 전심을 사주겠다고 해서
식사 약속을 했다. 12시 30분으로 정했는데 법회보고 단회하고 보니 아침 식사를 못했다. 11시. 식사를 하기도 어중간한 시간.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조금 허기를 달래고 12시 반 시간을 맞추어서 약속된 식당으로 갔는데 딸이 아직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 겨우 통화가 됐는데 전주에서 이제 출발해서 30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한다. 엄마가 드라이브 좀 하고 있어 라고 능청스럽게 얘기하는 딸. 전화를 끊고 나니 당황스럽고 배도 고프고 미치겠다. 30분이나 더 기다리라고? 말이야 빵구야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온다. 미리 전화를 주든지 전화도 안 하고 내가 전화했더니 받지도 않아서 겨우 통화됐는데 30분이나 늦는다고? 밥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차는 이미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화가 나서 안절부절 못하고 운전을 막 하고 있는 나를 보았다. 진짜 화가 많이 났구나. 배는 엄청 고픈데 오면 바로 밥을 먹을 거라 참고 왔었는데 30분이나 늦는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딸. 너무 괘씸하고 속상했다. 전화해서 나 집으로 갈란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딸 혼자면 갈 텐데 딸 남친이 같이 있기에 그럴 수도 없다. 더 미치겠다. 아, 경계다. 숨을 크게 쉬고는 그래, 딸 말대로 드라이브나 해보자. 차를 돌려 만석동 들판을 달렸다. 그런데도 쉽게 가라앉지를 않아서 전화로 수다라도 떨면 좋으려나 싶어서 엄마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 통화를 하다 보니 불같이 치솟던 감정은 어느 정도 가라앉아 있었다. 전화 끊고 나서 다시 딸에게 전화하니 이지푸드점이라고 금방 갈게 진짜 미안해라고 한다. 물건을 사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고 몇 번이나 사과를 하는 딸의 말을 들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도 갔다. 원초적인 본능 앞에서 빡세게 공부를 시켜주는 딸. 퍼펙트한 선물임에 틀림없다. 그래서인지 유난히 갈비가 더 맛있었다. 예. 이상입니다. 아이고, 예. 갈비 드시기까지, 예, 갈비 드시기까지. 우리가 이 배고픔의 경계, 음식을 놓고 있어지는 경계가 또 만만치가 않죠. 거기다가 이제 약속도 안 지키고 시간을 전화도 없고, 예. 옛날에 어르신들이 밥심으로 산다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조금 들다 보니까 또 어르신 돼가는 중이죠? 네. 예. 요즘 막 손이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아, 저도 특히 먹을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걸 일기를 들으면서 막 같이 경계가 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 내용상으로 보니 남자친구분이 딸을 살렸구나 이런 생각이 사익감이. 네네. 예. 남자친구 없었으면 아마 그 딸 된통 혼났겠죠. 근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 진짜 그런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여기 표현을 하셨는데 진짜 본인이 제가 배가 고프거나 힘들거나 막 이럴 때 더 마음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까지 잘 넘기신 것 같아서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저는 이 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좀 확 트인다. 이렇게 딸한테 말이야, 방구야, 밥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엄마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일기 기재에 이렇게 속 시원하게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딸의 마음, 있어지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있어지는 마음을 또 보고 이 화 났는데 딸의 조언에 따라서 드라이브를 했다는 거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얼마나 공부가 되셨길래 그 화나게 하는 딸의 조언을 듣고 드라이브를 하셨나. 참 이 공부법 가져다 쓰는 사람의 것이라 했는데 지금은 이성욱님의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좀 부러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도 또 있으시네요. 예, 그래요. 아무나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제한된 것이 아니니까. 예. 저도 이렇게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 제 처가가 이제 천안 쪽인데 천안 쪽에 이제 잔치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선물을 사러 이제 마트에 들어가서 선물을 고르고 있었는데 그 김말이 튀김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잔칫날이어가지고 아침부터 굶고 딱 이렇게 천안까지 갔는데. 예, 천안짜리 가서 예. 했는데 김말이 튀김이 보이길래 아내한테 우리 저것 좀 사 먹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잔치 음식 곧 있으면 먹을 텐데 무슨 김말이 튀김이냐고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배고프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바로 차 몰고 익산으로 그냥 혼자 와버렸어요. 삐져가지고. 예, 배고픔은 변한 것으로 인정을 해줄게요. 근데 막상 이게 와서 보니까 배도 고프고 라면으로 이제 끼니를 때우는데 이제 결과는 잔치 음식도 못 먹고 또 이렇게 예, 화도 한 2, 감정도 3일 동안 상하고. 또 가고. 예. 근데 이제 이소옥님을 이제 보니까 바로 얼마 안 가서 마음을 돌려서 맛있는 갈비도 뜯고 정말 대비가 되네요. 그때 마음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 예, 예. 김말이 튀김뿐만 아니라 이렇게 잔치 음식을 맛있게 먹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예. 아, 우리 이현도님은 잘 아시죠? 우리 이립교당의 그 거의 청년에 가까운데 보니까 인성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은 그렇게 있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있어질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마음 공부를 그때 안 했기 때문에 저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어머님이 그 배고픔을 못 참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젊으니까는 그 배고픔을 잘 참아내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애미 너한테 밥 얻어 먹으려면 내가 늙어 죽겠다. 이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조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정말 이 배고픔에 있어서는 어떻게 막 그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 일기를 들으면서 그 어머니한테 그 예전에 밥을 빨리 못 챙겨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여기 교도님들도 밤 늦게 차려주더라도 공부하시라는 말씀으로 돌려서 지금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부를 하시면 마음은 편할 수 있죠. 화를 내더라도. 예. 예, 함부로 안 하셨네요. 예. 저도 이렇게 그 이성욱 정토님의 일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저 딸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저도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딸한테 한마디 했을 거예요. 그렇게 약속 시간도 늦고 엄마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안 오냐고 했을 것 같은데 이성욱 정토님께서 마음 공부를 하시니까 그 마음을 보고 잘 참고 그 남자친구와 딸은 남자친구와 셋이서 갈비를 맛있게 먹은 것은 정말 마음 공부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 일기를 다 한 편씩 준비했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분 일기. 예. 예. 저는 이립교당의 오경원입니다. 제목은요 변화하는 이치예요. 가정의학과에 진료 받으러 가서 혈압을 재니 처음에는 144에 77이 나왔다. 이렇게 높은 혈압 나온 적도 없고 혈압은 항상 정상이었는데 10분 있다 다시 재니 155에 77이 나온다. 순간 마음이 요란해지고 갑자기 혈압이 높게 나오니 걱정이 된다. 가정의학과에 계신 교수님께서는 혈압보다 며칠 전에 검사한 혈액검사에서 당 수치도 당뇨 전 단계로 높게 나오고 골다공증도 아직 심해서 주사를 계속 맞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고지혈증은 약으로 치료하니 안정적이지만 만족한 수치는 아니라고 하시면서 빵, 떡 먹지 말고 과일도 아침에만 먹고 믹스커피랑 조심하라고 하신다. 그런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니 더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나름 건강 조심한다고 먹고 싶은 것도 조심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하다 보니 정전 일원상 법에서 생로병사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드는 줄을 알며 해서 변화하는 이치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고 생각을 하고 보니 내가 나이를 먹으면 몸도 노쇠해지고 몸도 아프고 약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치인데 젊었을 때처럼 꼭 건강해야 한다는 것에 주착되어 있음을 알아차렸다. 앞으로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프면 약도 먹고 또 건강 조심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에 안 좋은 것은 안 먹고 또 변화하는 이치도 받아들이면서 공부하면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러한 이치를 알게 해주신 대종사님 스승님 감사합니다. 교무님 스승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오경원님, 감타원님 일기 중에서 핵심은 이러한 변화의 이치를, 생로병사의 이치를 알게 해주시니 그 이치를 챙기니까 정상으로 돌아오셨잖아요. 아까는 막 의사 선생님한테 짜증났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도 건강과 관련해서 모두 이런 스트레스들이 조금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공부로 돌리신 일기였습니다. 예. 네. 저는 오경원님의 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아파서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병을 이렇게 그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지? 뭐 나는 그래도 나름 건강 관리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마음이 이제 들고 병을 이렇게 인정하지 못했는데 우리 오경원님은 지금 이제 그 분별, 내가 주착, 내가 과거에 젊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아플까 하는 그것이 주착이라는 걸 알아차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착심을 알아차리니까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으실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의 핵심은 내가 분별성과 주착심으로 살아가는 그걸로 인해서 요란해지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 그게 공부의 핵심이고 그걸 알아차리기만 해도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감상을 얻었습니다. 예, 아유, 그냥 감정을 멋지게 해주십니다. 예. 저는 이 일기를 들으면서 정말 여기 계신 누구라도 다 공감할 만한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전에 이제 지인분도 이런 비슷한 일기를 한번 쓴 걸 발표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분은 병원에 가가지고 본인이 건강이 안 좋다고 하니까 막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짜증을 내고 돌아오고 나서 일기를 쓰면서 내가 건강 때문에 이 주착심으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았던 건데 괜히 의사하고 간호사 잡들이를 하고 왔구나 이런 마음 공부를 쓰셨었거든요. 근데 우리 오경원님께서는 그렇게 의사한테 막 뭐라고 하진 않으신 거잖아요. 바로 알아차리시고 그것도 마음 공부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미리 공부를 좀 하시면 그 공부를 늦게 짜증 다 내고 공부를 하는 거다고 짜증이 날 때 바로 공부를 해서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은 공부하는 시간이 빨라진다라는 거죠. 마음이 있어질 때 바로 공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있어진 거 행동으로 다 하고 의사, 간호사 잡들이 다 하고 공부하고 예, 선택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뒤에 것이 더 좋지는 않죠. 예.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해지면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놔야 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술 대표적으로 몸이 나빠지면 술부터 줄여라, 아니면 뭐 담배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여기서는 이제 빵, 떡, 과일, 믹스 커피 이런 거 많이 좋아하던 평생토록 좋아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줄여야 되는 그런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김말이 튀김 이런 걸 줄여야 되는 그런 참 이렇게 우울하고 좀 힘들어지고 또 주변 사람들을 또 원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로병사의 이치로 받아들이고 또 나중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교무님들과 또 스승님들께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는 게 정말 마음 공부의 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이현도님의 말씀에 한 표. 왜 그러냐면 저 같은 사람은 또 믹스 커피는 진리다, 이거 먹지 마라 이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이 드는 게 진짜 슬프고 처량하다는 생각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일기를 들으니까 그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마음을 보시고 멈추고 마음 작용하는 것들을 또 보셨잖아요. 대종사님의 공부법으로 업것만은 있어 지난이로 공부하시고 스승님께 또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뵈니 나이 드는 것도 괜찮다. 오경원님처럼 매력적으로
공부인답게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세요. 예. 맞아요. 저도 이렇게 지정님과 같은 그 동감이 드는데 나이 먹는 것도 정말 서럽고 거기다 또 건강까지 이렇게 오경원님을 힘들게 하는데 그 젊었을 때 그 주착된 그 마음도 그냥 있어지는 그 마음으로 또 변화되는 그 나이가 이제 먹어서 변화되는 몸의 이치를 또 잘 받아들이며 공부하시면서 또 대종사님의 이 법을 만나 마음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잘 이렇게 헤쳐나가시는 그 마음이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저는 이렇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우리 여기 계신 교도님들 마음이 이러시지 않을까. 아이고, 이것들아, 내 나이 돼봐라.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젊은 것 같아, 지금 여기서. 근데 우리가 나이 이야기하고 있어. 이거 좀 그러니까 웃긴다, 저도 이거. 이 일기를 쓰면서 지금 이 패널들 중에서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교도님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저보고 또 뭐라고 하실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실은 조금 들었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 나시는 것도 공부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마음도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 중에 누구 한 분, 우리 여기 교감님 바로 뒤에 계시는 분, 우리 공부방에서도 가끔 뵀는데, 이거 저 생로병사의 이치, 건강의 문제 한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저기 마음 공부 하시는 분이나 패널들이 가까이 대시고 밑으로. 마음 공부 하시는 분이나 패널들이 이 순간에만 이렇게 마음 공부 패널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바로 돌아서서 변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예. 예.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가끔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공부했다면서 그때 토크 콘서트에서 앞에서 나가가지고 이것도 하더만 행동이 왜 그래? 이러실 수 있죠. 이러실 수 있고, 그게 답이 있어요. 마음 공부는 당장 어떤 결과물이 딱 끝난 게 아니다. 마음 공부 몇 번 했다고 사람의 모양새가 바뀌는 것보다는 평생 하는 것이다. 계속 하는 중이다라는 것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챙기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또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더 각성을 해야 될 것 같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또 들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더 반성하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하나 드리시죠. 예. 우리 교도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예. 한편으로는 앞으로 교우님, 똑바로 더 잘해라 이런 교우님, 말씀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런데 저도 지금 마음 공부를 이제 이렇게 알고 제가 이제 시작을 한 지가 한 7, 8년 됐는데 지금도 저희 딸이 그래요. 엄마, 마음 공부한다면서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진행형이다. 우리가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공부를 공부 삼아, 경계를 공부 삼아서 해야겠다. 가끔은 공부를 하다가 그런 말을 들으면요,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내가 공부해서 뭐 하나? 이런 소용 하나도 없지 않나?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습관과 업력이라는 거에 끌려서 우리는 이렇게 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대종사님의 그 일상수행요법을 챙겨서 공부를 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도반들이 있어서 좋고 또 끌어주시는 스승님이 있어서 힘을 내서 할 뿐인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일기 발표해 주신 분께 크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6분이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요. 예, 다음 분, 우리 현도님. 예. 예, 이리교당 남 16단 이현도입니다. 1층에서 체온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1층에서 보는 거하고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좀 색다르시죠? 예. 직장 생활에서 에피소드를 일기로 적어봤습니다. 제목 100만 원. 제가 저번에 후원금 들어온 거 100만 원 줬죠? 어디다 쓰셨어요? 직장 다른 부서 직원에게 전화가 왔다. 무슨 100만 원이요? 저는 받은 기억이 없는데. 한 달 전쯤에 분명히 줬잖아요.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출장 중이라 하시던데 가능하면 빨리 복귀해 주세요. 이게 웬일인가?
난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줬단다. 출장 도중에 함께 간 동료에게 양해를 구하고 직장에 복귀했다. 혹시 몰라서 사무실 서랍과 캐비넷을 탈탈 털어 100만 원을 찾아봤다. 옆에 직원들에게도 물어봤다. 옆에 부서 직원이 저에게 100만 원 주신 거 보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100만 원 받았으면 바로 서무에게 주셨겠죠. 그 직원에게 전화를 했다. 저는 받은 기억도 없고 서랍, 캐비넷 다 뒤져봐도 없고요. 또 옆에 직원들에게 받은 거 못 받냐고 하는데 못 받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받은 거 누가 본 사람 있으세요? 우리 사무실은 항상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무슨 봉투로 주셨어요? 흰 봉투? 서류 봉투? 흰 봉투요. 그럼 5만 원짜리 들어있었어요? 만 원짜리 들어있었어요? 5만 원짜리 20개 흰 봉투에 담아서 드렸더니 서랍에 넣으셨잖아요. 아우, 기가 막힌다. 전혀 받은 기억이 없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줬다고 설명한다. 그쪽 부서장과 상사에게 물어봤다. 한 달 전에 저에게 100만 원 전달했다고 하시는데 저에게 줬다고 보고 받으셨나요? 그런 거 보고 못 받았는데요. 어디에 쓰고 찾아다닌대요? 기록을 해놨어야지.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보고 받은 사람도 없고 또 기록도 없다. 9시 뉴스에서나 보던 뇌물 사건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다니. 그 직원은 평소에도 성실하고 모범되는 직원이다. 누구에게 절대 해를 끼칠 사람은 아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는 다른 직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정 기억이 안 나시면 할 수 없죠. 제 사비로 100만 원 메꿀 수밖에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기억이 안 나서 미안합니다. 저 직원이 저렇게 억울해하는데 퇴근하면 집에 옷장들을 다 뒤져봐야겠다. 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건가? 정말 줬는데 내가 기억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있다 다시 전화벨이 울린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옆에 직원이 한 달 전에 100만 원으로 누룽지를 사가지고 전 직원한테 나눠줬다네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언젠가 후원 들어와서 전 직원이 누룽지를 받았던 것 같은데 누룽지가 나를 살리는구나. 누명이 풀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직원은 직접 찾아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한다. 코로나 업무로 너무 과로해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일이 해결돼서 천만다행입니다. 웃으면서 불었다. 예. 아이고 정말 다행이다라고 있어지기 전까지 참말로 기가 막힌 일이었네요. 그리고 이게 그 한편의 단막극처럼 쫙 가는데 아까 그 김말이 사건의 당사자 같지가 않아요. 예, 그때는 조금 인성이 좀 문제가 있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그런 예. 인성이 좀 아니 그런 것 같지 않고 네. 요 일기 기재한 걸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평상시 굉장히 내공이 좀 있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뭔 소리냐고 너 지금 뭐 했냐 어쨌냐 하고 나중이라도 따지고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뭐 공부를 한 표현들은 많이 기재를 안 했지만 공부를 많이 한 그런 흔적이 엿보이는 그런 일기였습니다. 우리 패널들. 예. 네, 우리는 사실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좀 분별과 주착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또 산란함을 주고 요란함을 주었던 그 상대에게 경외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존중을 했다는 거에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이거는 공부의 노력이 아닌가. 항상 옆에다가 마음공부대학 책자를 들고 다니며 공부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공부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부력으로 자성의 그냥 본성의 그 자리, 부처의 마음을 드러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마음공부대학에 많이 오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예.
저는 이한도님의 그 일기를 들으면서 참 견성을 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음 공부를 이렇게 늘 이렇게 챙기면서 하다 보니까 정전에 그 사막 공부를 그냥 평소에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을 저는 느꼈어요. 그 이제 100만 원 경계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이렇게 온전한 마음이 사실 안 되잖아요. 단돈 10,000원이라도 이렇게 의심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내 마음이 굉장히 요란해질 텐데 수행력으로 잘 그 부분을 잘 챙기시고 또 사리 연구로다가 집에 가서 퇴근해서 집에 가서 옷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뒤져보면서 이렇게 그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또 잘 챙기고 또 코로나로 그 업무가 가로해서 그런 일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런 작업치사까지 이렇게 잘 해주시는 거 보니까 평소에도 정말 마음 공부가 정말 몸에 배인 그런 분 같으세요. 예, 그래요. 예, 어쩌다 한번 어쩌다 한번 잘 굉장히 겸손하네요. 맞습니다. 예. 장가 안 갔으면 좋겠다면 장가를 갔어요. 애도 크고 아이 참 아깝네. 예. 네, 저는 참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마 팔을 걷어붙이고 너가 언제 줬냐고 막 따지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를 막 원망하기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생에 엄청 닦고 오신 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어려서부터 풍족하게 자라가지고 100만 원 점이야 껌값이에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저희가 11시까지죠, 법회가. 한 10분 늦어져도 괜찮겠습니까? 한 명 남았는데. 예. 아유,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마지막 일기를 한 편 듣기 위해서 나머지 두 분은 이야기를 좀 생략하고 마지막 일기를 한 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목 경계. 그때그때 달라요. 네. 지금 중앙교구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송혜정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게 된 지 한 달. 장애인분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시도 때도 없이 업무를 보고 있는 내 옆에 와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분들 때문에 업무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래도 빨리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계라기보다는 내 곁에 와서 말 걸어주는 분들이 고맙게 느껴진다. 어느 날 그 장애인분이 다른 직원에게 또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신 상황의 대화가 들려온다. 직원의 피곤한 듯한, 조금은 짜증난 듯한 목소리. 네,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알겠다고 하잖아요. 직원으로서 이용자를 대하는 태도에 약간 문제가 있는 듯 느껴져서 직원 교육 시간에 같이 논의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메모를 하다가 문득 과거의 내 모습이 떠오른다. 복지관에서 근무할 때 참 나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했던 그분. 화병이 있으신 듯 과거 분노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분풀이를 늘어놓으셨다. 휴, 또 시작이구나.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시는 건지. 배우셨다는 분이 연세도 드실 만큼 드신 분이. 이런 나의 분별성과 주착심으로 그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만 생각하며 요란했던 내 모습. 그랬던 내 마음에도 조금은 힘이 생긴 것일까? 그때 내게 경계였던 상황인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되는 일들이 지금의 나에게는 그닥 경계로 느껴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말처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생기지만 이렇게 마음공부 일기를 쓰고 감정을 받다 보니 내 마음은 들여다보려 하지도 못하고 상대에 대한 원망심만 키웠던 과거의 나와 그 주민분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본다. 그리고 장애인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비슷한 상황에서도 경험이 적은 나에게는 경계가 아니지만 오랜 시간 경험을 해온 그 직원분에게는 경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역시 내가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 공부가 답이구나 하며 마음 공부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이끌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본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그랬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나의 분별성과 주착심, 경계로 알아차리니까 비로소 상대도 이해가 되고 과거에 그랬던 자신도 이해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 이 끈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까지 난다고 하니까 대단하네요. 예. 네, 우리 송혜정님 그 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 똑같은 행동이지만은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 그 마음하고 또 마음 공부를 하고 난 후에 그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마음 공부는 정말 하고 볼 일이구나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다른 분 또 예. 아니, 송혜정님 일기 뭐에서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고 굉장히 예, 대단하시다. 예, 네, 예, 그 말입니다. 예.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우리 이성님. 예. 네. 저도 이제 송혜정님처럼 마음 공부하기 전에 그런 이렇게 그 잘못했던 일이라든가 그때는 이렇게 했었을 것이라는 후회감 같은 걸 많이 하고 현재 마음 공부하게 된 걸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송혜정님도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직원분이 장애인한테 이렇게 좀 더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을 생각을 했다는 것은 내 마음을 보면서 상대방도 봐서 그것을 이렇게 직원을 마음을 이해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음 공부를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송혜정님께도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정답은 없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 일기들을 들으면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정답은 진짜 있다. 대종사님이 펼쳐놓으신 이 공부법이 정답이다. 이 정답 가지고 저희는 그냥 공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답이 없다고 하길래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정답이 있습니다. 대종사님 법대로 저희 마음 공부는 일상수행의료법 1, 2, 3조로 이게 정답입니다. 예. 예, 그 일기를 들으면서 경계가 이제 그때그때 다르기도 하지만 또 사람마다 또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신규 공무원들한테 이제 떡을 강요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6개월 지나면 시보를 띄는데 그때 보통 떡을 돌렸거든요. 근데 어떤 직원이 이제 떡을 돌렸는데 떡을 안 먹고 바로 쓰레기통에 이제 버린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신규 공무원이 눈물을 밤새도록 흘리면서 그 사연들을 이렇게 털어놨다는 게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나이 든 이제 직원들은 이제 그때쯤 되면 떡집 좀 알아봐 줄까? 아니면 나는 어떤 떡이 참 맛있던데 새머리 찰떡이 참 맛있던데 이런 게 나이 어린 직원들한테는 정말 마음에 큰 부담으로도 다가오고 또 경계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음공부대학 1, 2, 3기를 거치면서 저도 모르게 콩나물에 물 적시듯 그렇게 마음의 근육이 조금씩 커져가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콩나물에 물 적시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가만히 있어봐. 저기 우리 일교당 교도님 중에 마음공부대학에 오신 분이 저 뒤에 한 분 계셔요. 거기 문 선생님 잠깐 지켜보시고 한마디 저기 예. 간단하게입니다. 예. 예. 이지정님이 제가 처음에 만나서 마음공부대학 다닐 때는 정말로 언제 될까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엄청난 발전을 했고 이것이 저는 교육 예찬론자이기도 하지만 오늘 또 한 명을 또 발견했어요. 이지정님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음 공부 함께 하시면 변화되고 보여진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구장님 한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마음 공부 토크 콘서트라는 낯설은 제목으로 보셨는데 어떠셔요? 좋죠? 재미있으셨죠? 예. 근데 그런데 마음 공부 지금 한다고 우리가 뭘 가지고 했냐면 그 공부 자료가 뭐였죠? 각자 생활 속에서 경계를 느꼈던 그 마음의 내용이 공부 자료예요. 근데 그 공부 자료를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내놓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요 앞에 서서 일기를 발표하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데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함께 해준 이 앞에 패널들을 위해서 사회자와 함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며느리와의 또 아들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그 얘기 듣고 아, 저 사람은 저 수준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되든가요? 아니죠. 그런데 그동안에 내 마음을 얘기하면 혹시 내가 이런 말 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마음 때문에 교당에 오고 보면 그런 자기의 속마음을 사실은 잘 못하고 살았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공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 공부, 마음의 변화, 그래서 힘들고 괴로웠던 일, 그럴 때마다 정전 대종사님 교법에 대조해서 내 마음을 챙겨서 마음의 자유를 얻을 때까지 공부하는 건데,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교당에 오고 보면 아까 처음에 교당 례왕시 주의사항을 같이 봉독했던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고민, 답답함, 힘듦, 슬픔, 이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교당에 와서 함께 나누고 해소하고 답을 얻어가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부 풍토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일단 단장님께서 마음 그릇을 잘 놔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마음의 그릇을 잘 바르게 놓는 게 뭐냐면 알아차리고 챙기는 마음으로 자성의 정을 세우는 게 마음의 그릇을 바로 놓는 거거든요. 아, 내가 요란해졌구나, 어리석어졌구나, 글러졌구나를 알아차리는 순간 바로 마음의 그릇이 바로 놓여지는 거다. 그렇게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연결을 시켜본다면 그렇고, 또 우리 아까 윤미선 교도님은 니네 여기서 할 때만 그렇지 나가서도 늘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질문들이 아주 오늘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가 마음 공부는 아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온 말이 경계를 당해서 일어나는 내 마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분별성과 주착심이다. 내 분별성과 주착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게 상황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다 잘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경계를 당해서는 또 다른 나의 분별성과 주착심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랬을 땐 또다시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경우를 당할지라도 그 분별성과 주착심에 끌려가지 않고 마음이 고요하고 뚜렷해서 저 이런상과 같은 마음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다. 그래서 아까 여기 패널들이 얘기했듯이 진행형이다. 마음 공부는 끊임없이 진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너 그때 그렇게 마음 공부 발표하더니 왜 이래? 이런 말 안 하시겠죠? 사실은 이 앞에 나서면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너 옛날에 그렇게 하더구만, 여기서는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말 들을까 봐 선뜻 못 나서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그때그때 같이 공부하는
아, 저 사람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구나. 지금 이 사람은 이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함께 이해하면서 더불어서 그 대종사님의 교법, 정전의 말씀의 바탕에서 공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신축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 앞에서 근데 한 가지, 이렇게 다 처음부터 잘했느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3기 동안 마음공부대학을 통해서 공부도 했고요. 처음에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일기 발표하고 또 서로 의견 교환하면서 또 연마하고 연습을 몇 번 해갖고 나왔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다 잘해. 나는 저렇게 못해. 누구나 다 어설프지만 몇 번 만나서 같이 연습하고 의견 교환하고 하다 보면 밝아진다. 그렇게 여기에 지금 단련돼 갖고 나온 거니까 나는 못해 이런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이제 교화단을 통해서나 항단회를 통해서나 또는 누구든지 법동지를 만나거나 이렇게 함께 공부로서 만나질 수 있는 그런 기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교당 공지, 교당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네, 교당 지금 화요법회와 수요법회, 또 금요일 마음공부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도님들께서 더욱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공부에 더 진급이 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화협의회 분과별 워크숍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총무분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분과는 의식분과인데요. 3월 28일이 아니라 3월 21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3월 보온 기도가 진행이 되고요. 심심풀이 지도자 자격 연수가 다양한 청소년 교화 활동을 위해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양일간 거쳐서 이현천 교무와 이하연 사무장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교육 참가 신청인데요. 3층 방송실 음향 및 영상기기 사용, 유튜브 생방송 운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월 20일까지 한인보 교도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미디어 교육은 21일 1부 법회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한 7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는데요. 신청하신 분들은 추후에 연락드리겠지만 미리 오셔서 1부 때 진행하는 걸 보시고 2부 때 1부와 2부 사이에 교육을 받으시고 또 2부 때 다시 또 운영하는 것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교구에서 교화 사업 공모전을 펼쳤는데요. 총 13개가 공모 채택이 되었는데 저희 교당에서는 일익교당 가족캠프와 학습과 인성교육 멘토링, 밸런스 워킹을 통한 지역사회 교화 이렇게 3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구 및 단체 공지입니다. 구인연원 실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현재까지 저희 교당에서는 총 11분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까지 교당 신청으로 신청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교구 교도회장단 훈련, 종법사님 훈중훈련인데요. 원래 다음 주 일요일 3월 21일 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어제 늦게 종법실에서 종법사님께서 급한 일정이 생기셔서 3월 28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합협의회 분과별 워크숍도 28일에서 21일로 변경이 된 거고요. 그래서 3월 28일 오후 1시 반에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원래 다음 주에 교당 교무님들과 그 훈산 회장님을 비롯해서 부회장분들 다 참석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일정이 변경되었지만 또 좀 유념하셔서 함께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타원 김문인 영가 4대식이 16일 화요일 오후 4시에 2층 중법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본공의 물품 판매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제자께서 대연사님께 너희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셨죠? 네, 마음 사용하는 법, 용신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패널들 공부하신 거 잘 보셨죠? 네. 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도님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교도님들 다 함께 마음 공부에 더욱더 정성을 들이셔서 종법사님께서 신년 법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음 공부 토크 콘서트 1부 법회 모두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김현덕 교무님과 6분 패널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